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2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네모난 단추 보일 거예요. 네모 단추를 콩 찍고 들어가시면 현재 작업 환경이 에센셜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패널들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지웠을 때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방법 알고 계시면 좋겠죠.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클릭하게 되면 맨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의 작업 환경으로 돌아옵니다. CS 버전에서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는 런이라고 하는 패널들이 있을 텐데요. 작업할 때는 굳이 그 내용을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 사줄이 눌러서 클로즈 닫겠습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가 보일 거예요. 작업하는 도구 상자도 역시 꼭대기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 보이죠? 이 친구를 클릭하셔서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두 줄짜리, 다시 한 번 누르면 다시 한 줄짜리,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세팅을 해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위쪽에 메뉴들 중에서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거기에서도 또 다른 환경 설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면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일단 창을 띄워 놓도록 할게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클릭하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옵션 값들을 바꿔주시면 될 텐데요. 시험에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는 곳에 가셔서 디자인 작업할 때 색상이 너무 밝으면 사실 눈이 좀 많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컬러 테마를 어둡게 놓고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강의 영상이다 보니까 밝게 수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은 작업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워놓고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의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요게 V체크가 되어 있으면 창문을 커다랗게 혼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업창을 넓게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V체크를 해놓는 게 좋은 거고요. 저는 창문을 따로따로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V체크는 해제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중요하죠. 브러쉬로 문질문질 작업하실 때 그 브러쉬의 크기를 눈으로 보면서 작업하면 좋겠는데요. 그게 노멀 브러쉬 상태입니다. 그러면 브러쉬의 크기가 커다란지 아니면 작은지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작업할 수가 있는 거죠. 유니트, 단위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포토샵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 보면 픽셀 단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룰러, 눈금자에서 픽셀 단위로 보여지는지, 글자 작업할 때도 단위가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범위에다가 오브젝트를 배치할지는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서 작업을 하실 텐데요. 배경 색깔과 구분이 확연히 되지 않는다면 좀 보기가 불편하겠죠? 여기에서 색상을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실 수 있으시니까 색깔은 대비되는 색상으로 정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보시게 되면 글꼴에 대한 얘기를 설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놓으셔야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궁서, 굴림이라고 한글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궁서라고 하는 글씨체를 찾을 때에 GUNG 궁이라고 하는 영문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V체크는 해제시켜 놓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환경 설정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 이외에도 다른 것들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니까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파일의 이름이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번이고요. 단위 픽셀 단위로 400에 500짜리 용지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을 먼저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1이라고 주셔라. 그리고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꼭 확인을 하시고요. 400에 500짜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값으로 레졸루션 72 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하는 것도 기본값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크리에이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작업하실 때에 어느 정도의 범위에다가 오브젝트를 배치할 것인지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뽑아주시면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는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눈금자를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 가셔서 룰러스라고 켜주시게 되면 주변에 눈금자가 보이게 될 거예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1번 데리고 와서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저는 창을 따로따로 오픈할 수 있도록 배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빈 틈바구니가 있어요. 거기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소스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창을 넓게 쓰겠다라고 세팅하신 분들은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오겠습니다. 오픈이라고 하셔서 불러와도 똑같겠죠?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1급의 1번 예를요 라고 열기 하셔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고요. 제공해준 소스가 우리 종이 마련해놨던 거하고 크기를 비교해봐서 같으면 그대로 데리고 오시면 되고요. 크다면 이 친구를 크기 맞춰서 줄여서 데리고 오시면 좋겠죠.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가 보시게 되면 윕스 우리 거는 400인데 얘는 500이죠. 400이라고 바꿔봅니다. 그럼 이렇게 폭이 딱 맞고 높이 하이트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죠. 550. 자, 하이트를 500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폭이 363 모자라네요. 모자란 경우에는 데리고 와서 확대를 시켜주면 픽셀이 좀 깨지니까 남아서 잘리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윕스를 400으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하이트 550 조금 남습니다. OK 단추 누르셔서 사이즈를 맞춰 주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옮겨주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No. 외부의 파일을 데리고 오게 되면 레이어 창에서 새로운 레이어가 들어왔어요. 레이어의 이름은 1번입니다. 라고 보이게 되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번에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라고 이름 바꿔주시게 되면 나중에 레이어 스타일 같은 것들 제대로 넣었는지 비교해 보시기가 편할 거예요. 레이어의 이름은 꼭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필터의 페이셋 단면화라고 하는 친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필터 메뉴의 아래쪽에도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픽셀레이트에 보시게 되면 페이셋이라고 하는 단면화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주전자 모양 요거로군요. 자, 얘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패스를 저장하세요 라고 했군요. 그렇다면 배경은 잠깐 눈을 감겨놓고 깨끗한 상태에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을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주시는 게 좋을 텐데요.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 숫자들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도 숫자들이 보입니다. 그 숫자들을 질질질 끌어당긴다라는 느낌으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선이 뽑혀 나올 거예요. 자, 위쪽은 대략 한 100 정도 넘어가지 않게, 아래쪽은 대략 350 정도, 이 정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겠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거의 꽉 찼으니까 따로 가이드라인 뽑지 않을게요. 펜툴로 작업하실 적에 위쪽의 옵션을 확인을 좀 해줄까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쉐이프, 색깔이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필, 거기에서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레이어 만들면서 해요 라고 뉴 레이어 옵션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펜툴로 그려주는 작업 클릭 하게 되면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곡선으로 그릴 때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핸들이 뽑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핸들은 내가 가려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 저쪽 방향으로 가겠다 라고 쭉쭉 핸들이 뽑혀 나오는 게 보일 텐데요. 자, 이제 저는 방향을 급격하게 바꿔주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선을 왼쪽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지만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처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핸들은 잘라 버리시면 되겠죠. 왼손에 도움 받겠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끝자락을 드래그 하셔서 가고 싶은 방향으로 옮겨 주셔도 되고요. 아예 핸들 자체를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이 뽑혀 나왔던 중심점 보이시죠?
그 친구를 콩 찍으시게 되면 핸들이 아예 잘려요.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방향이 바뀌기도 하겠죠. Alt 눌러서 핸들의 중심점을 잘라주는 방법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려주는 방식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주전자의 경우에는 이 반쪽을 그려서 반으로 뒤집어 주시게 되면 온전하게 하나의 몸통이 만들어질 것 같죠. 한 방에 다 그리기는 좀 까탈스러운 친구니까 일부분을 그려서 계속 추가로 합쳐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주전자의 몸통 부분 반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뚜껑 부분부터 그리도록 할게요. 직선 부분은 클릭, 곡선 부분은 클릭 드래그.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경우에는 핸들을 끊어줍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중심점 콩 찍어서 끊어줄게요. 제자리로 꼭 돌아와 주시고요. 만들어진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펜 툴 근처에 셀렉션 툴이 있습니다. 패스 셀렉션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전체가 다 한꺼번에 선택이 돼서 수정이 가능한 거고요. 저희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하나하나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색깔이 하얗게 텅 비어 있는데 선택한 친구 하나만 색깔이 이렇게 파랗게 물들어 있는 거 보이시죠? 대강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선택을 빈 공간 눌러서 풀어주시면 반쪽이 보이고요. 레이어 창을 보세요. 새로 만들어진 레이어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게 되면 하나가 더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이 친구는 반대로 뒤집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유롭게 내 맘대로 편집하겠다. 프리 트랜스폼 이 친구도 많이 쓰니까 단축키를 좀 외워두시면 좋겠죠. 컨트롤 T. 완전히 거울처럼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주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즌탈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엔터. 혹시라도 갖다 놓은 친구들의 틈바구니가 벌어져 있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친구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친구는 이제 합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두 개를 동시에 잡아보도록 할까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랑이요 라고 하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될 거고요. 레이어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머지 쉐이프라고 합체하는 방법 있습니다. 머지 쉐이프 눌렀더니 하나로 레이어가 통합이 됐죠. 하지만 이 친구 펜으로 그렸을 때를 이용해서 보니까 혹시라도 이 잔상이 남아있으면 곤란한 관계로 여기서도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서 잔상이 남아있던 부분들은 합체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도 합체가 됐고요. 패스도 합체가 됐고요. 주전자의 몸통이 완성이 됐네요. 주전자의 손잡이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 이용해서 만들어 줍니다. 위쪽에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문양을 새로운 레이어로 따로 만들어서 위치를 조정해서 잘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직선을 그릴 때는 클릭, 곡선을 그릴 때는 클릭 드래그 기억하시죠? 클릭해서 쭉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모양이 예쁘지 않을지라도 일단 대강의 윤곽이 나오면 그대로 쭉쭉 진행을 하세요. 만들어진 모양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하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둥이 부분도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펜 도구 들으시고요.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필 색깔이 있어야 눈에 보이겠죠. 새로운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좀 편안하게 저희 수정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펜 툴,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주전자의 몸통 부분,
주전자의 손잡이, 그리고 주전자의 주둥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레이어들은 이제 다 합쳐주시면 되겠죠. 얘랑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쟤도요, 그리고 얘도요 라고 동시에 선택했고요. 비어있는 빈 공간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머지, 쉐이프. 자, 머지로 합쳐지긴 했는데 이렇게 잔상들이 이쁘지 않게 남아있죠. 그런 아이들은 펜 도구를 사용해서 그렸으니까 펜 툴 선택하셔서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패스 오퍼레이션 보입니다. 거기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한 번 더 합체를 시켜주게 되면 잔상이 이렇게 깔끔하게 없어져요.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조절 되겠죠. 크기도 그리고 방향도 조절 다 가능합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만들어져 있는 이 쉐이프를 선택하고 계시고, 그리고 레이어 창문의 옆에 보시면 패스라고 하는 패널이 보입니다. 패스라고 하는 패널을 콩 찍어주게 되면 작업했던 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문제에서는 세이브 패스라고 저장을 따로 해놔라 라고 되어 있네요. 패스 패널에 우측에 보시게 되면 사줄이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세이브 패스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패스라고 하는 친구 이름 옆에 빈 공간 보이시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세이브 패스 보이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세이브 패스란 말이 안 보이니까 사줄이 눌러서 여기에서 세이브 패스라고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이름을 주전자 모양이라고 줄까요? 기존에 있던 패스와 내가 저장한 패스 두 가지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빈 공간을 누르고 나오셔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작업을 하실 때에 이 패스들의 간섭을 받지 않을 거예요. 레이어로 돌아오겠습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마스크 주전자 모양과 1급의 2번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주전자 모양으로 잘라서 보여주세요. 클리핑 마스크 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미지 불러오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시고 소스 1급의 2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 이미지보다 살짝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짜리로 좀 줄여서 갖고 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외부에서 갖고 온 레이어는 이름이 지멋대로 들어간다고 했죠.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2번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라고 선택을 했고요. 이미지를 보아하니 캐릭터가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결과물에서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죠. 반대 방향이니까 이 친구는 변형을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조절점 생깁니다.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 방향 조절하는 거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게 되겠죠. 일단 배치를 좀 해놓도록 하고요. 엔터. 그만큼을 잘라서 보여주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실 때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한데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쪽에 얹어져 있습니다. 잘리우는 그림을 선택하셔서 클리핑 마스크 해주시면 돼요. 1급의 2번 이 그림이 잘리우는 그림이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주전자 모양으로 이미지가 잘라졌네요. 적당하게 배치를 하시고요. 1급의 1번 레이어 이제 눈 떠도 되겠죠. 산만하지 않으니까 눈을 떴습니다. 문제 보아하니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선을 그라디언트로 넣어주세요. 내부에 그림자도 있습니다. 라고. 자, 레이어에 효과를 주실 때는 이 안쪽에 있는 그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주전자에 대해서 효과를 준 거죠. 그렇다면 레이어는 이 쉐이프라고 하는 주전자 그림 선택하셔서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있습니다. 콩 찍으셔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선을 줘라 라고 했으니까 스트로크라고 누르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두께 값을 3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색깔도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했으니까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색깔이 깜장 하양은 아니죠?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를 얘기합니다. 문제에서는 색깔에 대한 언급만 있으니까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물감 색깔만 수정을 해주도록 하죠. 물감 색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넣고 나서 방향 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보아하니 아래쪽이 초록색이고 위쪽이 노란색이고 우리 것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대로 나오셔도 되겠죠. 이너 섀도우 안쪽에 그림자까지 넣어주고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작업을 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새로운 작업할 때 그 위쪽에 누적이 될 거예요. 레이어의 순서도 중요하니까 작업이 끝나면 제일 위쪽에 있는 아이를 선택했는지 꼭 확인하시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세요. 1급의 3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3번 열기. 선택을 하실 적에 경계선이 뚜렷할 경우에는 퀵 셀렉션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배경이 단색일 경우에는 매직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CC2020 버전부터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CC 버전이 몇 버전인지 모르겠어서 이 친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퀵 셀렉션을 쓰겠지만 오브젝트 셀렉션은 훨씬 막강한 기능을 가집니다. 콩 찍으셔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거예요 라고 메이드를 라쏘라고 하는 친구로 변형해서 이만큼이요 라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 친구가 주변과 알아서 경계를 분리를 해줍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하지만 이 기능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저는 일단 여기에서 퀵 셀렉션을 이용해서 문질문질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경계선이 뚜렷할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다 폴리건 라소 툴 이용해서 콕콕콕 찍어서 추가를 하셔야 되겠네요. 브러쉬의 크기도 중요하죠.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는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시고 그 크기를 조절하시면 될 텐데요. 일일이 숫자 값으로 조절하시면 불편하니까 브러쉬의 크기를 눈으로 보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키보드 엔터키 주변에는 열려라 네모 가로와 닫혀라 네모 가로가 있을 거예요. 그 네모 가로들을 이용해서 브러쉬를 커져라 작아져라 라고 보이시죠? 조절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도구 이용해서 이리 오시오 라고 데리고 올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외부에서 이미지 갖고 오면 이름이 지멋대로 들어가죠.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3번입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크기를 적당히 조절할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T 눌러주시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하죠.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도록 하죠. 동그라미 5번 쉐이프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뭇잎파리 모양과 보안감 배지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요. 커스텀 쉐입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을 여러분들께서 골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레이어 만들면서 하는지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는지 필, 그리고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CC 버전도 2020 버전부터는 이렇게 레거시 쉐이프라고 따로 모아서 얘네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레거시 쉐이프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열어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쉐이프 패널이 열립니다. 그 중에서 새로 만들면서 할 거거든요 라고 사줄이 눌러주시게 되면 숨어있던 레거시 쉐이프 불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따로 더 불러내지는 않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을 선택하셔서 여기 레거시 쉐이프라고 하는 친구를 열어주시게 되면 하나하나의 레이어가 그룹화돼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얘네들을 다 꺼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험 문제를 푸는 동안에 요거 일일이 다 꺼내 놓는 건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찾아서 작업하는 게 더 나으시겠네요. 나뭇잎 모양은 네이처에서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모양 만들어질 텐데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주시면 비율 깨지지 않게 예쁘게 그려져요.
만들어진 친구의 색깔이 현재는 깜장색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색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색상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앞쪽에 나와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컬러 피커가 뜨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넣어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레이어 창문에서 아래쪽에 있는 FX 누르시면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수 있다. 이너 글로우. 크기나 위치, 방향 자유롭게 변형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주시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하죠. 방향 조절할 때 커서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핑크르르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방식으로 보안관 배지도 찾도록 할게요. 보안관 배지의 경우에는 색상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고요. 보안이 이렇게 갈색 배지와 그리고 녹색 배지 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라디언트는 아니었네요. 따로따로 색깔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하죠. 아우터 글로우. 색깔만 다른 배지 하나 더 필요하니까 복사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게 되면 쌍둥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쪽으로 오시오. 크기가 다르네요. 컨트롤 T. 색상 값도 수정해야 되겠죠.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타입 툴 들으시고 글씨 여기다 쓰겠습니다 라고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 글씨가 임의로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타이핑 하죠. 글씨를 다 썼으면 위쪽에 있는 타이프의 옵션에서 다 썼습니다 V 체크 하시거나 여러분의 키보드 오른쪽 끝자락에 숫자 키패드 모여 있죠. 그 동네에 있는 엔터를 치시게 되면 글씨를 다 입력했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요. 글꼴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글꼴 궁서. 그라디언트의 경우에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우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다 라고 했었죠. 물감의 색깔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색상의 방향을 보아하니 결과물에서는 왼쪽이 빨갛고 오른쪽이 초록색인데 우리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앵글 값, 각도를 조절해 주셔야 되겠네요. 바깥쪽에 선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색깔은 단색이니까 필 타입을 다시 그라디언트에서 단색인 컬러로 바꾸도록 하죠. 지시된 사항은 여기까지 뿐인데 결과물 보니까 살짝 이렇게 글씨가 구겨져 있죠. 그렇다면 레이어, 글자 레이어 선택했는지 확인, 도구, 글자 도구 썼는지 확인,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글자를 구겨줄 겁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 보여요. 클릭하셔서 어떤 모양인지 스타일을 정해 주셔야 되겠죠. 살짝 위로 휘어져 있는 아크 선택을 할 거고요. 너무 많이 휘어졌다 싶으면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결과물과 비교해서 느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각도가 살짝 달라 보이죠? 컨트롤 T 누르셔서 조절하실 적에 크기를 건드리시게 되면 글자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조심하세요. 방향만 조절하겠습니다. 꺾어져 있는 화살표 모양 조절하셔서 살짝쿵 꺾어주시고요. 전체적인 배치 틀어진 게 없는지 보시고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비교해 보시고요. 저는 쓸데없이 가이드라인 제가 참고하느라고 뽑아놨던 이 친구가 보이네요. 가이드라인을 없애도록 할게요.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우겠습니다.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제가 참고하느라고 꺼는 거니까 뷰에서 룰러도 꺼주는 게 좋겠죠.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로 저장하지요. 400에 500짜리는 JPG, 40에 50짜리 PSD. 일단 지금은 400에 500짜리니까 파일을 저장하실 적에 세이브. 경로와 이름이요. 문서 안에는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텐데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저장해라 라고 했군요. 수험번호와 이름과 문제지 1번인데 파일의 형식만
JPEG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저장. 10분의 1로 크기를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 40이라고 하나만 줄여도 이렇게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같이 줄어드는 게 보일 거예요. 오케이.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셨으면 파일을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어디다가요? 문서 안에 있는 GTQ 안에다가요. 파일의 이름과 형식이 맞는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죠? 400에 500. 파일의 이름만 맨 끝에 2번으로 바뀌었군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네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단위 꼭꼭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400에 500짜리 1번 문제와 사이즈 똑같습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하는 기본값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새로 만들게요. 크리에이트. 만드실 적에 대강의 위치 맞춰서 하려면 가이드라인을 뽑는 게 좋다.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에는 눈금자가 필요하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4번 열기. 이 친구를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파일의 이름 주겠습니다.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들어가 있는 거 이름 마음에 안 들어요. 더블 클릭 1급의 4번에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바꿔줄게요. 방향이 좀 달라 보이죠? 커터칼을 기준으로 해서 보아하니 이렇게 커터칼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는 갖고 온 아이가 누워져 있네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바꾸시거나 방향을 조절하실 수 있다. 일단 방향을 이렇게 조절을 해 봤고요. 커터칼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맞춰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커터칼의 배치가 대략은 100 언저리, 그리고 아래쪽은 250 언저리, 왼쪽은 한 150 근처인가요?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커터칼을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해보도록 하죠. 요 정도에 배치하면 될 것 같죠? 가이드라인 지우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인 지웠고요. 1급의 4번은 필터 주세요. 필름 그레인이라고 했네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보시고요. 그 안에 필름 그레인 여기 있군요. 오케이 누르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색상을 보정해 주세요. 1급의 5번 불러와서요 라고 되어 있네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5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브젝트 셀렉션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라소 툴 이용하셔서 범위를 요만큼이요 라고 잡아주시면 알아서 선택이 될 거고요. 저희는 퀵 셀렉션을 써보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이나 오브젝트 셀렉션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일이 여러분들께서 폴리건 라소 툴 이용하셔서 추가, 빼기 해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의 크기, 위치, 가이드라인 뽑아서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빨간색과 파란색 계열로 보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 계열은 요 할아버지의 바지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죠. 파란색 계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의자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선 할아버지의 바지부터 선택하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모양이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으니까 폴리건 라소 툴 이용해서 일일이 클릭 그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색상을 보정하실 적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Hue Saturation 가시게 되면 거기서 색상을 왔다 갔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어두운 색상이기 때문에 색상이 바로바로 확연하게 바뀌진 않는군요.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빨강색으로 넣겠습니다. 세처레이션 값을 채도 높여주시고 밝기도 밝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빨강색이 진하게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원본의 색깔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그 원본 색깔로 환원하기가 좀 어려워요. 컨트롤 D 눌러서 셀렉션을 디셀렉트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하나 더 써볼게요. 요 바깥쪽에 있는 의자들 선택하도록 하죠. 의자 부분의 경우에는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바꿔보도록 할까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하는 친구예요. 아까 저희가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에서 휴 세처레이션 갔던 것처럼 레이어 상태에서도 휴 세처레이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가 새로 하나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색상 값을 바꾸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깜장색은 색깔 값이 없기 때문에 컬러라이즈라고 강제로 색상화를 시켜줄 거고요. 파란색을 줄 거다라고 세처레이션 값을 높여줄 거고요. 밝기를 높여주시게 되면 파란색이 강제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정도로 갈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는 게 실무에서는 더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5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줘라 라고 했으니까 1급의 5번 레이어 선택하셔서 FX 레이어 스타일 가도록 하죠. 1급의 6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6번이요. 열기. 이미지를 보아하니 이 친구 안쪽에 있는 하트 부분만 빼고 데리고 오면 되겠죠? 데리고 오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하트 부분 빼고 데리고 올 거고요. 크기가 너무 커 보이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죠. 조절점이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죠. 크기를 제가 먼저 조절해 오질 않았네요. 레이어의 순서를 좀 맞춰보도록 할까요? 아래쪽에 있는 인형보다 더 밑에 깔려야 되기 때문에 1급의 5번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죠. 질질질 끌어서 1급의 5번 밑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1급의 6번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주도록 할게요. 쉐이프 만들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위쪽에 쉐이프에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쉐이프 그리실 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친구의 색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썸네일이라고 하는 친구를 클릭하셔서 색깔 바꿔주셔야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하실 때 레이어 잘 선택하셔서 컨트롤 J 쌍둥이가 하나 만들어지면 이동 도구 눌러서 배치하시고요. 색깔 값이 다르군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도 좀 달라 보이죠? 컨트롤 T 문자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문자는 두 줄로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가운데 정렬 이로군요. 탑2 들어서 콩 찍고 타이핑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세 가지 색깔로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자, 그라디언트를 선택해서 색깔을 바꾸려고 하는데 색깔이 두 개밖에 없군요. 이쯤에 하나의 색깔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나와요. 클릭하시게 되면 물감통 하나 생기죠. 자, 물감을 더블 클릭하셔서 지시된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시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글자가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한 느낌이 들지요. 그렇다면 별 언급이 없을지라도 위쪽에 워 텍스트라고 하는 옵션 선택하셔서 바꿔주셔야 해요. 스타일을 보아하니 그냥 위쪽으로 볼록해요 라고 하는 아크 어퍼를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양쪽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위쪽으로만 볼록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결과물에서는 글자가 양쪽으로 좀 벌어진 느낌인 거죠. 그렇다면 아크 어퍼 말고 쉘 어퍼를 넣어 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진 느낌이 들어요. 이 친구인가 봅니다. 살짝쿵 방향도 돌린 것 같죠? 컨트롤 T 눌러서 그 친구의 방향 틀어주세요. 크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글자의 크기가 달라져요. 배치가 다 끝났으면 레이어에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요. 순서가 달라진 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커다란 이미지 400에 500짜리는 JPG, 40에 50짜리는 PSD 저장하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가 GTQ인지 확인하시되 파일의 이름은 맞지만 형식이 PSD로 되어 있군요. JPEG로 바꿔서 저장을 해줄 거고요. 오케이.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 줄어드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할게요. 세이브. 경로 어디? 문서 안에, GTQ 안에, 파일의 이름, 그리고 포맷. 이번엔 PSD가 맞죠? 저장. 세 번째 문제는 파일의 크기가 다릅니다. 600에 400짜리로 사이즈가 변경이 됐네요. 파일의 이름은 끝자락에 3번이라고 바뀌었군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 뉴.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3이고요. 용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로 바뀌었습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꼭 확인하시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지 확인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가이드라인 뽑아서 작업하실 때 눈금자 꺼내놓는 게 좋다 보여주세요. 뷰, 룰러스, 눈금자 켜놓으시면 되겠고요.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물감을 좀 짜놓는 게 좋겠죠.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을 쿵 찍으셔서 색깔을 정하시면 되겠고요. 살짝 옅은 노란색이죠. 그 색깔로 가득 채워주겠습니다. 에디트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채워줄 겁니다. 필이라고 보일 거고요. 뭘로 채울 거냐?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 채울 거다. 오케이 하시게 되면 노란색이 들어갑니다. 1급의 7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비어있는 곳 더블 클릭해서 1급의 7번 불러오도록 하죠.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아하니 우리 거 이미지보다는 살짝 커 보이는데 그 친구가 몽땅 다 필요한지 일부분만 필요한지는 위아래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빌 다 필요한 것 같죠? 중간 부분 있고 위에 있는 친구도 다 보이고요. 아래쪽에 구름도 다 보이니까 높이 값을 맞춰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이 친구 폭을 600이라고 맞춰줬습니다. 높이가 414 살짝 넘는군요. 높이 값을 400이라고 맞춰줬더니 너비 값이 580 조금 모자라네요. 자, 모자라면 나중에 키워줄 때 픽셀이 좀 깨지니까 남게 넉넉하게 데리고 오는 게 좋겠네요. 자, 너비를 600이라고 맞춰서 살짝 남는 부분은 잘라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OK 단추 누르셔서 이동 도구 눌러 데리고 올게요. 레이어의 이름 정리 좀 할까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7번에서 불러왔고요. 문제에서 블렌드 모드 아래쪽에 있는 노랑이랑 혼합해 주세요. 뭐라고요? 루미너스리 광도를요 라고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섞어주는 혼합 모드를 루미넌스리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노랑이와 같이 섞어주게 되는 거예요. 1급의 8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8번. 이 친구도 데리고 오실 적에 크기가 다르다면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고 모든 아이가 다 필요한지 다 필요하군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라고 바꿨습니다. 높이가 424 조금 남죠. 높이를 400이라고 하게 되면 폭이 조금 모자랍니다. 항상 모자라지 않게 낙낙하게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폭을 600으로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하죠. 이동 도구 눌러서 갖다 놓을 거고요. 1급의 8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필터를 주셔라, 페인트, 더프,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로 살짝끔 가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쓸게요. 첫 번째 줄에도 필터 갤러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앞서서 썼던 그 필터와 똑같은 거를 쓸 때 사용하는 친구고요. 우리는 앞서서 썼던 그 친구와 다른 아이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세 번째에 있는 필터 갤러리를 쓰셔서 대화창을 불러오시고 여기서 원하는 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페인트, 더프. 마스크는 일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얘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콩 찍었더니 하얀색의 마스크가 씌워졌고요. 마스크는 가리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했는데 내 거 이미지에 보시면 하나도 가려져 있지 않죠? 하얀색 마스크는 내 이미지가 그대로 보여지는 친구라면 깜장색 마스크가 내 이미지를 가려주는 마스크입니다. 부드럽게 사라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부드럽게 색깔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쓰도록 할게요.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이 보일 거예요. 깜장에서 하양, 하양에서 깜장이라고 마스크에서 쓸만한 색깔로 나올 거고요.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 들어있다면 색깔 너를이라고 클릭하셔서 가장 베이직이 되는 친구 열으시면 깜장이 하양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고르시면 돼요. 오케이. 깜장색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 하얀색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결과물을 보아하니 위쪽에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죠. 여기를 흰색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이 누렇게 안 보이죠. 자, 이 부분을 안 보이도록 검정색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검정색 부분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에서부터 클릭해서 위쪽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쭉 위쪽으로 드래그 했더니 이렇게 아랫부분이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려주시고요. 결과물이 문제지와 비슷하게 나올 때까지 조절을 해보세요. 1급의 9번 불러오겠습니다.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배경이 검정색으로 완전히 단순화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는 매직 원드라고 하는 마술봉을 쓰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톨러런스라고 해서 검정색을 어느 정도 허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값이 작을수록 순색이고요. 값이 클수록 검정색에서 살짝 때묻은 회색 부분도 허용할 테다 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32가 되어 있고요. 자기네 끼리끼리 모여있는 색깔을 고르시려면 컨티거스라고 하는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깜장색을 쿵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 부분만 선택이 될 거고요. 이 안쪽도 추가로 선택할게요. 우리는 이 검정색들을 데리고 오려는 게 아니라 검정색을 빼고 데리고 오려는 거죠. 선택한 거 셀렉트를 뒤집어 줄게요.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검정색만 빼고 나머지들이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글자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시라고 제공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외의 용도로는 쓰지 말라고 경고 문구고요. 시험에서는 이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글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데리고 온 친구들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죠. 레이어 창문에서 아래쪽에 있는 FX 누르시면 레이어 스타일 주는 거였었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절히 조절하시고요. 1급의 10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꽃 모양의 도형에 갇혀지게 되는군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을 쓰게 될 건가 봐요. 이 친구는 어차피 도형에 갇힐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 1급의 10번이었습니다. 필터는 먼저 줄까요? 크로스 엣지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브러쉬에 보시면 크로스 엣지라고 하는 필터가 있네요. 오케이 가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을 만들어서 그만큼 잘라서 보일 수 있는 클리핑 마스크 먼저 처리해 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을 거고요.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도형의 위치를 대략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위치다 라고 배치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실 때에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해요. 잘라주는 도형이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야 됩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잘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잘리우는 그림에게 너는 잘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넣어주시게 되면 그 꽃 모양 도형만큼 잘리워서 보여지는 게 확인되시죠? 크기가 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도형해 보시게 되면 선 효과가 들어 있으니까 그 친구도 마저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왕 작업한 김에 도형에 대해서 라고 선택할 거고요. FX 레이어 스타일 주겠습니다. 선을요 라고 스트로크 두께값 5만큼 할 거고요. 색깔값 정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이미지들도 그 위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1번 1급의 11번의 경우에는 색상을 보정하세요. 파란색 계열로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요 고양이가 파란색으로 보정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얘만요 라고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하셔서 색깔과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시는 게 나중에 수정하시기가 좋겠죠.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 어저스먼트 레이어예요. 여기서 색깔 값을 바꿔줄 겁니다. 휴 세처레이션 색상을 파란색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이 짙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다 싶을 때는 컬러라이즈를 이용해서 강제로 색깔을 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까지 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급의 11번 얘는요 라고 FX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도록 하죠. 나머지 도형들도 좀 추가해서 넣어 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모양을 찾겠습니다. 색상 값을 두 개로 주어진 경우에는 그라디언트이거나 개체가 두 개인 경우죠. 보아하니 개체가 두 개 보이는군요. 색상 값 앞쪽에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투명도를 주세요 라고도 추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위쪽에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불투명도 80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글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부트 들어서 여기다 쓸 거거든요 라고 클릭하시고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글꼴 크기, 색깔, 레이어 스타일 주시면 될 텐데요.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일부분만 글자의 크기가 크거나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언급되어 있는 거 이외에 글자가 구겨진 모양이라든지 회전된 모양은 각자 알아서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레이어, 글자 레이어인지 확인, 도구, 글자 도구인지 확인, 그래야 위쪽에 옵션이 뜰 거고요. 거기서 글자를 구겨줄 거예요. 웹 텍스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각도 조절하실 때에 크기는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각도 방향만 좀 조절을 해주세요. 글자에서도 색상이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부분의 색깔만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파악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깔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 필요가 없는 색깔이 끼워져 있다면 그 색깔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질질 끌어당겨서 창밖으로 옮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빠지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배치들 좀 확인하고요.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쭉 보시고요. 가이드라인 뽑았던 거는 지워주도록 할까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굳이 필요는 없겠죠.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나면 작품만 남습니다. 파일 저장하실 때 600에 400짜리는 JPG, 60에 40짜리는 PSD 사이즈 확인하시고 두 가지로 저장하셔야 되겠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이 JPEG인지 저장하십시오. 10분의 1로 줄여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 세이브 어디다가요? 문서 안에 GCQ 안에 파일의 이름과 포맷 PSD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마지막 문제 볼까요? 마지막 문제에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 3번 문제하고 똑같죠?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1, 2, 3, 4, 5, 6, 7, 8,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박은영 빼기 맨 마지막 4번이니까 4라고 쓸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윕스와 하이트 앞서서 만들었던 거 똑같죠? 레졸루션 71,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확인하셔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하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켜주시면 되겠고요.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물감을 하나 짜놓도록 할게요. 포어그라운드 색상 336633 그 색깔을 배경으로 칠해주시면 되겠죠. 에디트 메뉴 가셔서 채워주세요. 필
뭘로요? 정경색 포어그라운드로요. 오케이. 패턴을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펜툴로 그려준 쉐입에다가 넣어줄 건가 봐요. 그렇다면 그 패턴은 사이즈가 얼마만 한지 가이드라인으로 좀 뽑아서 범위를 잡아주는 게 좋을 텐데요. 시험장에 가실 때 자를 좀 가지고 가시게 되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파악하기가 쉽겠죠. 대략의 높이값을 비교를 해봤더니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비도 대략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죠? 새로 하나 만들까요? 파일에 가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저장할 건 아니니까 이름은 신경 쓰지 않을게요. 40에 40짜리 하나 용지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뒤쪽에 배경 색깔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는 트랜스퍼런트라고 하는 투명으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너무 작으니까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창을 좀 키우도록 하죠. 패턴으로 정의되는 건 나비 모양하고 왕관 모양이죠. 커스텀 뷰 앱에서 찾겠습니다.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이 들어갈 거고요. 필 거기에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쭉 그려주실 때에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 만들었고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방향이나 크기 조절 가능하시죠? 왕관의 모양은 노랑 색깔이니까 색깔은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가 더 필요하네요. 나비 모양도 찾겠습니다. 패턴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할까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디파인 패턴 정의를 하겠습니다. 패턴의 이름을 주도록 하죠. 나비 왕관 모양. 저장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가입표 눌러서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패턴 정의까지 끝났고요. 나머지 이미지들 배치를 해보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불러오겠습니다. 1급의 12번 예를요 라고 열어서 사이즈를 보아하니 우리 거 이미지보다는 커 보이죠? 자, 이 친구가 전체가 다 필요한지 일부분만 필요한지는 크기 결과물을 보시고 가늠하면 될 텐데요. 크기가 많이 달라 보이지는 않네요. 이미지 사이즈 가서 보아하니 우리 거 600에 400짜리와 별반 다르진 않고요. 일부분이 잘려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대로 데리고 오는 게 낫겠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놨고요. 레이어의 이름 1급에 12번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바꿔줬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녹색과 섞어줄 건가 봅니다. 디퍼런스라고 하는 걸로 바꿔달라 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창문에 있는 블렌드 모드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디퍼런트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일부분을 가려줄 건가 봅니다.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일부분을 가려주는 마스크이지요. 자,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는군요. 그렇다면 깜장색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색깔이 그라데이션 되면서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 친구는 그라디언트 도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색상값 보시고 깜장에서부터 하얀으로 보드랍게 색깔 바뀌는지를 보십시오. 혹시라도 색깔이 다를 경우에는 색깔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베이직을 열어보시게 되면 깜장이와 하얀이가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오케이. 하얀색이 보여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왼쪽은 나의 이미지가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왼쪽을 흰색으로 잘 보일 수 있게 정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이 부분이 지금 보라색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안 보일 수 있도록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좌우로 가려주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가려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잘 보이는 곳이 왼쪽 상단이고요. 안 보이는 곳이 오른쪽 하단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얀색에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려주시면 될 텐데요. 제가 마련한 이 색깔은 깜장색부터 선택이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방향을 반대로 검정색이 여기고요 라고 시작점을 오른쪽 아래로 잡아서 위쪽으로 쭉 당겨 주시면 되는 거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색상 값이 이렇게 스며들도록 드래그 여러 번 하셔서 결과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급에 13번 불러오도록 하죠. 빈 공간 더블 클릭 하시고 1급에 13번
여기. 자, 요 이미지도 사이즈 우리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반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보아하니 이 친구도 폭을 600이라고 하이트 400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고 있고요. 바꾸진 않을게요. 어차피 얼굴 부분이 잘려서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데리고 가도 될 것 같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1급의 13번 필터 주도록 할까요? 러프 파스텔이라고 하는군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아티스틱에 보시게 되면 러프 파스텔 보입니다. 오케이. 여기서도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 주셔라. 대각선 방향으로 마스크를 씌우려면 레이어 창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얀색 마스크를 쓰면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는다. 깜장색을 넣어 주셔야 가려질 텐데 보시면 부드럽게 가려져야 되니까 그라디언트 쓸 겁니다. 오른쪽 하단 부분이 잘 보이는 흰색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왼쪽 상단 부분이 안 보이게 검정색으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친구가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퍼져나가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상단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쭉 당겨서 아래쪽으로 칠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결과물과 비슷하게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14번을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14번 1급의 14번의 경우에는 배경 색깔도 흰색이고 안쪽에 들어있는 그릇도 흰색에 가깝고요. 경계선이 지금 뚜렷하지가 않아서 어떤 도구로 사용해도 좀 가져오기가 불편하네요. 동그란 접시니까 일리티컬 막기 이용하셔서 동그라미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접시의 끝자락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동그랗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되는 지점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하셔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게 되면 원으로 선택이 되지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조절할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배치 대략 200 언저리에서 450 언저리 이 정도 위치인가 봅니다.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죠. FX 가셔서 베벨 앤 엠보스와 그림자 드랍 섀도우 주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15번에서 필터 보시게 되면 렌즈 플레이어라고 하는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필터 갤러리에서 쭉 찾아보시고 거기에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필터에서 고르시면 됐었죠. 렌즈 플레이어라고 하는 친구는 렌더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 있습니다. 렌즈 플레이어 빛이 팡 하고 퍼지는 듯한 노 느낌 보이시죠? 요 도자기 위에서 번쩍여야 되기 때문에 중심점을 이쪽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가 그라디언트로 되어 있는데 투명으로 번지고 있군요. FX 가셔서 스트로크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바꿀 거고요. 색깔을 이라고 선택해서 대화창이 뜨면 첫 번째 친구는 색깔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값의 경우에는 색깔보다는 투명으로 라고 했으니까 이 투명도를 선택하셔서 오퍼시티가 지금 100% 진하게 보이고 있는 중이죠. 얘를 0%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뒤쪽이 흐려지게 됩니다. 색깔은 똑같이 흰색으로 맞춰주되 여기에서 사라지는 모습 보이죠? 방향을 보아하니 문제지에서는 그 방향이 위쪽이 선이 뚜렷하게 보이고 아래쪽이 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앵글 값도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군요.
1급의 16번의 경우에는 색상을 녹색 계열로 보정해 주세요 라고 했군요. 그렇다면 색상을 지정을 해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만큼이요 라고 선택하시고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할게요. 동그라미에 사선 들어가 있는 게 조정 레이어죠. 어저스먼트 레이어,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 녹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라이즈라고 하셔서 녹색을 강제로 강하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급의 16번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 정확하게 레이어를 잘 선택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FX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쉐입들을 얹어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펜으로 그려주는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펜툴로 그려주실 때에는 다른 이미지들이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레이어들 눈을 좀 감겨주도록 할까요? 앞쪽에 있는 비저블은 꺼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의 범위에다가 배치해야 될지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유추해 보도록 할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글자를 쭉 당긴다라는 느낌으로 뽑아 주시면 선이 딸려오는 게 보이시죠? 대략 왼쪽으로는 200 언저리,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430쯤 이 안에다가 그려줘야 되겠다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위쪽과 아래쪽도 여러분들께서 자를 대고 그려서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위쪽에 있는 잎사귀 먼저 그려주도록 할까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위쪽에 옵션 레이어를 만들면서 헤어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그 색깔이 배경 색깔하고 같으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색깔은 임의로 다른 색으로 정해주도록 할게요. 클릭 하시게 되면 직선,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이죠. 일단 클릭하셔서 시작점은 여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줄 때는 핸들을 잘라버리면 된다. 핸들이 뽑아져 나오는 중심점을 Alt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핸들이 잘리우죠.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방향을 바꿀 때는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중심점을 콩 찍어서 잘라버린다. 대략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수정 가능합니다. 아웃라인이 나왔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고 위치라든지 핸들 조절하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하셔서 계속 새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진 모양이 예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 가능하고요. 모양에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하지는 마세요.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대략 이런 느낌이다 라고 그려주시고 마무리 지어주셔도 점수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새로 그릴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가 쌓여요.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요 녹색의 이파리들 경우에는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주시면 됩니다. 얘랑요, 컨트롤, 쟤랑요 라고 두 개가 동시에 선택되지요. 비어있는 공간에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머지, 쉐이프 한꺼번에 합쳐질 수 있고요. 얘는 초록이라고 이름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수정하실 수 있고요. 펜툴 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꽃일까요? 고래일까요? 자, 일단 이 모양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시작점은 여기,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방향을 꺾어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Alt 클릭하셔서 핸들을 잘라버리시면 되죠.
그려놓고 보니까 새인 것 같네요. 새 느낌이 들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하나의 점들 위치 대략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친구는 검정색인 것 같으니까 이름을 일단 검정이라고 바꿔놓도록 하고요. 그 안에 구멍이 빵 하고 뚫린 것 같죠? 만들어진 친구들을 합치는 건 레이어 상태에서도 가능하지만 빼주는 건 레이어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쉐이프 동그라미를 그릴 겁니다 라고 일립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방금 선택한 요 검정색의 오브젝트에서 위쪽에 옵션 보시면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일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 레이어에서 빼줄 겁니다 라고 서브 트랙 하게 되면 구멍이 빵 뚫리게 될 겁니다. 클릭해서 쭉 그려주세요. 구멍이 뚫린 거 보이시죠? 색깔 값을 정확하게 주도록 할까요? 색상값 두 개가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군요. 검정색의 경우에는 빵빵빵빵, 초록색의 경우에는 색깔값 336633. 그 위에 패턴들이 얹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패턴들을 그 위에 얹어주기 위해서 똑같은 아이를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할까요? 초록이와 검정이 두 개를 컨트롤 J 누르시게 되면 카피된 거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펜으로 그렸기 때문에 펜 도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위쪽에 옵션, 쉐이프,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채워주는 게 색깔로 채워져 있죠. 지금 복사한 친구는 색깔이 아니라 패턴으로 채워 보겠습니다. 내가 만들었던 요 나비와 왕관 모양 요걸로 채울 거예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모양이 그 위에 추가가 되는 거 확인되시죠? 마찬가지로 초록이도 선택하셔서 복사된 친구는 패턴을 넣을 거예요. 위쪽에 채워주는 걸 패턴으로 할래요. 패턴 정의했던 거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패턴으로 추가가 됐지요. 레이어의 이름 헷갈리지 않게 패턴이라고 바꿔보도록 할까요? 나머지 레이어들 눈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줬으니까 펜으로 그렸던 검정이와 초록이는 레이어 스타일 FX 드랍 섀도우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위치가 살짝 어긋났나요? 얘네들을요 라고 한꺼번에 다 잡을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랑 이라고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같이 배치 살짝 옮겨 놓도록 하죠. 가이드라인 지우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나머지 쉐입들 얹어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만들어진 쉐이프에 색깔을 넣겠습니다. 색깔은 이라고 이름 주시고요. 어머나 패턴으로 들어가 있군요. 자, 위쪽에 채워주는 거 필 타입을 색깔로 다시 돌리도록 할게요. 개체를 복사하실 적에 레이어 자체를 선택하셔서 컨트롤 J 하셔도 되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될 수도 있죠. 쉐입들을 다 정리했고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씨가 이렇게 구겨져 있어 보인다면 타입 툴의 옵션에 워프 텍스트 이용해서 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컨트롤 T 눌러서 방향 조절해 주시고 위치 바꿔주시면 되겠죠. 글자의 크기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다면 일부분의 크기가 크거나 작은 경우에요. 글자의 크기 큰 부분만 따로 블럭 잡아서 크기 꼭 맞춰주세요. 복사할 때 이동 도구 눌러주시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 됩니다. 만들어진 레이어의 순서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이펙트들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가이드라인을 뽑아 놓은 게 있다면 가이드라인 지워 주시고요. 눈금자도 없애 주겠습니다. 파일 저장하도록 하죠.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 작은 이미지의 경우에는 PSD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포맷, JPEG 저장. 이미지 사이즈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60에 40짜리로 쪼그라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 저장,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 PSD 맞지요? 저장하셔서 네 번째 문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12월 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내년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